우리 최민희 의원님께서는 살아오신 역사로 봤을 때, 개인의 역사로 봤을 때 힘든 일이 역경이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어느 정도는 단단해져서 극복하시는데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수월하고 멘탈이 좀 이렇게 단련이 돼 있지 않았을까요? 그건 맞는데 그래도 힘들어? 그게 좀 종류가 달라요. 아, 달라요?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겪은 뭐 고문, 투옥, 뭐 이런 거 말지 만들면서의 네. 고통, 뭐 여러 가지는 전부 그 달콤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민주투사니까. 아, 그리고 사실 신념이 있으니까. 네, 고문의 추억은 추억이 오래 갔죠. 추억이에요? 정말 오래 갔어요. 제가 사실은 그 얘기 아무한테도 못했고 두들겨 맞고 뭐 방에 갇혀가지고 이게 좁은 공간에 그게 몇 날 며칠인지 모르게 가둬두는 그때 공포가 제일 크거든요. 아예 두들겨 맞는 건 안심이 돼. 육체적 접촉이 인간 간에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런 거 뭐 그다음에 교도소 들어갈 때는 정말 처녀를 옷을 홀딱 벗겨갖고 교도관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남자 교도관들도 있는데? 남자 없어 아, 여자 그때는. 다행이네. 근데 유치장에선 그런 위험이 있죠. 유치장은 남자가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두환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겪는 고통인데. 잡스랑 예! 최민희 의원님의 대학 시절은 어땠을까 궁금해요. 굉장히 엄혹한 시기이기도 했지만 또 누구에게나 아름다워야 될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대학 저는 시절이. 이대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대의 느낌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저에게 이대는 자부심이면서 동시에 상처였어요. 상처인 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좀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언니가 서울대를 다녔는데 언니가 서울대 다니니까 동생들도 다 서울대를 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제 고3이 되니까 우리 아버지는 제가 공부 잘하는 줄 알고 제가 잘하는 것만 갖다 줬을 거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정보 전달을 했으니까. 그렇죠. 선택적 정보 전달. 그러니까 전교 1등 할 땐 갖다 주고 쭉 떨어진 건 안 보이고. 그럼 아버지 떨어진 거라면 혹시 몇 등 정도? 그러면 전교에서 한 20등? 아 짜증나네. 보통 누구에게는 그게 인생 꿈꿀 수도 없는 등수일 수 있는데. 난 20등이면 현수막 크기로 크게 키운 다음에 거실에 걸었을 거야. 나는 반에서 20등이면. 어쨌든 뭐 논문으로 이대가 보기 때문에 이대를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부터 시집갈 생각을 하라고. 좋은 대학교 갔으니 이제. 아니 그때 이미지가 그랬다니까. 거기 가면. 이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래요. 이대 갔는데 무슨 공부를 계속할 생각을 하냐. 와. 그래 그거지. 이거야. 정말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더라고. 근데 이대에 가니까 남녀공학이 아니잖아요. 여자들만 있으니까 되게 주체적으로 되는 거야. 모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졸업할 때쯤 저는 서울대 간 친구보다 훨씬 모든 역량이 뛰어나져 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이제 서울대 간 애가 있어요. 그래갖고 걔네 남자애들이랑 내가 우연히 걔를 만나러 갔는데 같이 가는 걸 봤어. 근데 내 친구가 넘어졌다? 그랬더니 그냥 서울대생 전체가 나타나는 느낌으로 어머 어떻게 막 이러면서 걔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넘어지면 야 일어나. 그리고 어떤 애가 약간 공주 같은 애가 있으면 우리 뒤에서 어머 쟤 진짜 지랄이다 그치? 이렇게 재수없다. 더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 때는 최대 욕이 지랄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너무너무 여자다워지는 거야. 졸업할 때. 들어갈 땐 그치. 저보다 씩씩한 애들이 그래서 그럼 졸업 요렇게 돼서 표정도 달라져요. 표정도 우리는 이런 표정인데 걔들은 새침한 표정으로 바뀌고. 그래서 자부심이 생긴 거죠. 졸업쯤. 그래서 졸업쯤 너무 학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수업도 빠지고 이러다가 졸업을 앞두고는 물론 저는 감옥 갔다 와서 다시 복학을 했잖아요. 그런데 졸업할 때 즈음에는 학교가 너무 좋아서 9시 수업은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 가서 학교를 돌고 도서관에 가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 학업 중에 이제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 과정을 살짝만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시대 상황이 79년 11.6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80년 5월에 5.17이 터진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다 그 시대적 요구에 부응을 한 건 아니었잖아요. 이게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제가 귀가 얇아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언더서클에 들어간 거예요. 봄매라는 이대에. 이름이 봄매야.
사회과학 서클인데 봄. 봄의 산, 봄. 아, 봄왜? 왜 그랬냐면 그때 탄압이 심하니까 이름을 가라로. 이름을 가짜로? 그렇게 허위? 허위약. 페이퍼 컴퍼니처럼. 그렇죠.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 들어갔는데 그때 읽은 책이 전환시대의 논리. 아, 맞아. 첫 책이 중요해. 그리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 치마 휘날리며 뭐 그런 거. 벌써 그냥. 그다음에 지식인을 위한 변명 사르트르 뭐 이런 책들을 그때 1학년 2학년 때 읽어요. 근데 전환시대의 논리를 읽고는 정말 저는 망치로 이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베트남 전쟁이 통킹만 사건 조작으로 벌어졌고 그 완전 시각이 다른 우리는 미국 시각에서만 봤는데 뭐 이런 거. 그 충격은 정말 너무나 컸어요. 그러니까 일단 충격이다 이 말은 알고 싶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고 사회과학 싶다. 공부에 빠진 거죠.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변증법적 유물론, 사적 유물론, 뭐 모든 걸 경제사적으로 보는 그런 학습, 수없이 많은 책들 읽고 토론하면서 네. 빠진 거죠, 뭐 그냥. 그때는 공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깨어지게 됐고 그런 와중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니 참을 수 없으셨군요. 저는 뭐 참을 수 없고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주동이 아니고 그땐 2학년이니까. 주로 선배들이 이제 일단 4학년이 주로 하고 3학년은 우리를 데리고 거리에 나가는 거고 우리는 행동되니까 그냥 나가서 싸우는데 무서웠죠. 서울역에 5월 15일 80년 5월 15일 날 서울역에 8만이 모였어요. 8만이면 그때 서울 시내 대학생 거의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도 참 이게 그런 역사의 현장도 참 그게 그런 게 제가 초등학교 때 엄청 친한데 싸워서 말 안 한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이원조야. 엄청 친해서 안 까먹죠. 걔 만났다? 거기서? 그가 몇 년 만에 만난 거지? 6년? 7년 만에. 8년 만에. 걔가 이러고 나도 그런데 그 만남이 지금은 웃긴데 그땐 너무 애틋했어. 그쵸. 우리 그치.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를 만났구나. 그래갖고 둘이 막 껴안고 이러고 우리 막 비장한 표정으로 이러고 헤어졌고. 원조님 알겠습니다. 족발집 하실 것 같은 느낌. 족발의 보쌈, 그치? 걔는 아마 미국 갔을 거예요. 아빠가 월남에 파병된 통역병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얘네들 불러서 미국 갔을 텐데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전두환이 우리를 독버섯 같다 그러고. 그다음에 되는구나. 이 독버섯이고 이건 아무리 잘라내도 싹이 없어지질 않는다. 당연하죠. 우리가 정이니까. 자기가 부정이니까. 정의의 싹은 아무리 잘라도 없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뭔가 그 사이클이 있을 거다 이것들에. 네네. 그래서 발본색원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했는데 뿌리를 못 뽑았죠. 근데 그게 맞긴 해.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1학년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럼 아까 얘기한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이게 나치 항쟁 대학생들의 항쟁기잖아요. 그런 아주 그 장길산 토지 이런 이렇게 서정적인 걸로 접근해. 그걸 읽다 보면 야, 세계가 이렇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걸로 정서적으로 이 세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느끼게 어렴풋이 일단 느끼지. 그리고 2학년 때 전환시대의 논리 딱 던져요. 우상과 이성 막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딱 던지면 체계적이야 아주. 세계관이 바뀌어.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서양 철학사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관념론과 유물론. 그래갖고 막 플라톤부터 쫙 아리스토텔레스 하고 이빨 엄청 세죠. 그러고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철학은. 저는 진짜 철학은 시간이 많아야 가능하니까 그랬고 그리고 이제 사회학 다 공부를 한 다음 이제 2학년 말쯤에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을 학습해요. 그럼 그 책은 일본 책으로 봐요. 일본 책으로 본다고요? 그럼요. 판금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일본어를 말을 못해도 우린 다 읽어. 왜? 강독을 위한 일문법이라는 노란색 책이 있어요. 그걸로 책을 읽을 수준의 일본어를 배워요. 물론 영어를 잘하는 애들은 뭐 임페리얼리즘 그래서 뭐 도비나 스위치 걸 읽어요. 그런데 그거 끝까지 읽은 애는 난 못 봤어. 그걸 공부하고 나면 뺑 도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잘못됐다 군부 독재는. 이건 파쇼다.
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나면 파쇼는 없애야 되잖아요. 악이니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들면 형명사 공부를 합니다. 단계가 다 그 이 친구의 발전 단계에 따라 다 준비된 것들이 있어. 그렇죠. 설계. 그러니까 물론 목표와 설계당했네. 목적은 다르지만 내가 봤을 땐 종교 단체나 아니면 나 지금 피라미드나 솔직히 말하면 신천지가 너무 생각났지만 단계는 비슷해. 그 신천지가 광주나 전남 쪽에 셌던 건 그렇죠. 거기 학생운동 인자들이 결합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단계가 굉장히 비슷하니까. 예, 제가 취재해 보려고 하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체포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 어떤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 그날의 그거? 기억. 체포됐을 때. 그건 기억나죠. 너무 생생하죠. 그게 제가 대학교 얼마나 무서웠을까? 어우. 4학년 9월 22일 날 저는 체포됐고 제 공범은 도망갔어요. 규환이 임규환. 실명 토크 규환아. 왜 도망갔니? 발이 빠른 아니 규환 씨. 근데 규환이는 도망갈 수밖에 없고 저는 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약간 정해져 있었. 예, 그래서 3학년 때는 2학년을 잘 학습시킨 다음에 4학년이 되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노동 현장에 가거나 그쵸. 시위 주동을 해서 전두환 물러가라를 하거나. 남는 조가 있고 끌려가는 조가 있고 약간 그런데 있겠네요. 대체로 다 현장에 들어가고 싶어해. 노동 감옥에 안 현장에. 가니까. 나는 지금 생각하면 그쪽을 저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태구 형이 노동 현장으로 그래서 갔잖아요. 위장 취업하고 그렇죠. 대학생이면 저- 안 받아주니까. 저도 위장 취업했었어요. 심상정 의원도 그러잖아요. 맞아요. 어. 그래 그 부류가 있어요. 이거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네. 정리를 한번 나중에 할 건데 그런데 제 경우는 너무나 시위가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역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우리는 전두환 군부 독재를 타도해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그리고 우리 조카들이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군부 독재의 탄압 아래 살아야 되겠니? 이러면서 가르쳐 놓고 실천을 안 하는 거 너무 쪽팔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서 한 건데 네. 그래갖고 저는 멋진 보일 수 없으니.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한다니까 저랑 비슷한 규환이가 그럼 우리들이 하자 이렇게 된 네. 거예요. 규환이는 도망갔고 근데 규환이의 도망은 필연이라니까.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규환이는 어느 학교 학생이었어요? 이대죠. 우리 학교 안에서. 여학생이었고. 그래갖고 저는 4층 인문관에서 동을 떴고 규환이는 애들을 데리고 밑에 학우들하고 하고 전문 용어로 네. 학우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있으니까 얘는 학우들에 둘러싸여서 도망갈 여지가 있었던 거지. 그래갖고 저는 이게 참 운명이 지랄 같은 게 저는요 5분 만에 잡힐 줄 알고 준비를 별로 안 한 거야. 그런데 30분을 해도 형사가 잡으러 안 와. 왜? 잡아가러 섰는데. 네. 아니 그 오래 하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무섭잖아. 난간에서 떨어질까 봐. 아, 그치, 그치. 그게 네. 그러니까 저는 있었을 난간에 때. 서서 난간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 길이. 그러니까 딱 떨어질 보고. 수도 있어 4층에서. 그때 떨어져서 많이 다치고 그랬어요. 네네네. 근데 난 다치기 싫어요. 빨리 빨리 잡아라. 잡아라. 그래갖고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때 시위를 3시간인가 4시간 했어요. 그러고 저는 난간 옥상 난간에 서서. 저는 한 1시간 정도 있다 잡힌 거야. 근데 그때 그런 일이 없어. 그때 하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남학교에서 시위 주동 하려면 하고요. 그래야 되잖아. 너무 형사가 많아갖고 학을 다 못하고 하하다 잡혀서 하사건이야. 받침 기억을 못한 다른 오기 거야. 전에 잡아간다. 그걸 하사건이라 그래요. 여러 사건이 있어. 막대기 사건. 막대기 들고 때려야 되는데 들라고 잡다가 잡혀가고. 그런데 저는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 그러니까 밑에서 애들이 어머 너 왜 안 잡혀가니? 그러고 있었던 빨리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 친구를 탈출시킨 게 운동권 학생들이 아니야. 일반 학우들이. 일반 학우도 그냥 학우들이 아니야. 그 잔디밭에서 보통 우리는 이제 시관 앞에 그 스크랜턴 동상이 있고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갖고 그 제가 애들 제일 많았을 때 선택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12시. 애들이 밥 먹고 나와서 이제 한담을 하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 쟤 왜 이래 이러는데 우리 규환이는 거기서 이렇게 매니큐 빨갛게 바르고 이런 친구들. 이대에서도 제일 예쁘게 하고 화려하고. 다니는 화려한 애들.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은 애들이 그러니까 시대 갑자기 상황에 관심 없는 애들.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형사들이 규환이를 잡으러 오니까 갑자기 애들이 규환이를 둘러싸서 옷을 갈아입혀 갖고 규환이가 누군지 모르게 돼서 애를 탈출시킨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한 거구나. 애들이 왜냐면 학우니까 학우라고. 우리는 같은 이대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일부러 외면하고 있었던 거지. 사실 생각은 다 그렇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갖고 있었던 정서는 거지. 전두환에 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 조금 같은, 판단이 엇갈렸어. 그런데 전두환에 대해서는
진짜 동의하는 그룹이 별로 없었어요. 아주 극우 보수 쪽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갖고 제 친구는 탈출하고 저는 걔 때문에 더 많이 맞았겠죠. 어딨나 불나고. 이 얘기도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어디를 이렇게 정해놓고 때려요? 아니면 무차별로 여자잖아. 그러니까 저는 종아리 거드라고 하나요? 야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전혀 그런데 너무 좋겠다. 갔는데 종아리 저기로 탁탁. 아니면 아우, 손등 좋아. 이렇게 자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진짜 아프거든. 허벅지 때리거나. 너 반성문 10장 써. 뭐 이런 얼마나 인간적이지 그러면 그게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따기를 탁 때리죠. 세게. 일단 남자가 때리는 건가요? 당연하죠. 남자지 다. 그런데 그 따기를 맞으면 맞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특히 우리 학교 애들은 진짜 맞아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겠네. 여자들만 모여 있고 모범생이었을 테고. 모범생이고 네. 학교에서도 잘못해도 봐주는 그런 이상한 특혜 속에 그 따기를 양쪽으로 맞으면 여기가 뻘겋게 부어요. 이게 살이 약하니까. 네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져요. 그쵸. 그러면 계속 때리면 괜찮지. 나가버려. 두 대 때리고. 저는 두 대를 맞고 그냥 혼자 있었어요.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더 두렵게 공포 속에 두려워지게. 이게 뭔지 판단력을 그러니까 막 머리를 굴리게 하는 시간 아닐까요? 그때? 처음엔 머리 굴리죠. 네. 나중에는 공포밖에 안 남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규환이 어디 갔냐 불라고. 그치. 근데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지 어디로 데려간지 알 수 없지. 사실 규환이도 30분 만에 잡히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일반 학우들이 나서서 구해줄 줄 누가 알았어. 그 도발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 전문 용어로 도망치면 도발인데. 네. 숨어 살아야 되고. 이름도 바꿔야 되고 숨어 살아야 되고 늘 쫓아다니고 그리고 얘는 내 생각이 얼마나 나겠어. 자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제가 힘들었던 건 전부 규환이 어딨나 불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나중엔 진짜 제가 모른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멈추는 거지. 그 기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정말 너무너무 큰 고통이에요. 그지.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하고 그런 거예요. 그 공포까지. 그러니까 하얀데 그냥 놔도 하염없이 흘러요. 하염없이. 그러면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그 충격과 공포가 컸으면 입 밖으로 내신지도 이제 얼마 안 되셨다고 그러니까요. 하잖아.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한 건 40에 우리 딸을 낳고 처음으로 내가 우리 딸 낳아서 키우면서 이 상처가 잊혀졌다라고 말했어요. 그 내용은 얘기 안 하고. 이제 그 정도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가 이제 40 그때. 자세한 이야기는 못 그리고 하지만. 이 얘기를 한 건 낙선 이후 같은데 그 전에는 정말 말할 수 없었어요. 네. 너무 가슴에 상처가 커서. 그러면 그 고문 과정이 끝나고 그러면 이제 구치소 끝나고 내지는 나면 교도소로. 이제 거기에 유치장으로 가요. 유치장으로 가. 그런데 유치장 들어갈 때 거기서 1차 위기가 오죠. 어떤 얘기를 거기서 옷을 다 벗기고 성추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저는 그때 그 사람 얼굴도 잊질 않아. 그 눈이 담당 좀 형사? 그게 그 고기 유치장 지키고 있던 그 나이 든 사람인데 눈 크고 얼굴 갸름하고 약간 말랐는데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고 옷 벗어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람. 그런데 저는 정말 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거예요? 전화가 왔어 그 사이에.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 잠깐 있어 그리고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전경이 거기 한 명이 있었는데 다가와서 너 박정만 알지 이래요. 그건 7, 8학번 우리 학교 선배야. 네 정만이 언니 알죠. 그랬더니 내가 박정만 친구야. 너 지금 내가 대충 수색해 줄 테니까 빨리 가. 안 그러면 너 험한 일 당해. 그래갖고 그 사람이 올라간 사이에 그 전경 그 사람 얼굴도 제가 잊지 않죠. 얼굴이 다 기억나. 그 사람. 뒤로는 본 적은 없으시죠?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게 여기 너 빨리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빨리 쓰라고. 그래서 막 쓰고 유치장으로 들어갔죠. 그게 다 짜여진 거 아닐까요? 내가 올라간 동안 네가 얘기해서 스캔하면서 아니에요. 공포감을 조장해라. 약간 이런 거. 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 진짜 그 아니었구나. 찐이었구나. 눈빛이 은인이다. 근데 그 눈빛이 성추행 눈빛 있잖아요. 네. 이상한 눈빛이어서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그러니까 맞는 거와는 다른 그럼요. 수치감. 그 눈빛만으로. 그래서 그 전경은 제가 너무 감사하죠. 그 뒤로 제가 정만이 언니 만나서 이 얘기 한번 했죠. 그러니까 아시던가요? 누군지? 걔인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법대생이었어요. 어느 학교인지 몰라. 그래도 같은 대학생이니까. 정말 곳곳에 그래서 그런 기인들이 일을 있었다. 안 겪었다면. 그리고 80년 5월에 우리 막 시위할 때 그때도 우리 막 팍팍
그 페퍼포. 네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어딘가에선 도움, 구원의 손길이.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네. 거기서 그 천사가 떨어져서 벌거벗고 있을 때 그 주인공이 그냥 지나칠 때 그 사람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다가 다시 와서 자기를 구할 때 그 사람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살다 보면 어딘가에선가 구원의 손길이 오는 거예요. 그때도 80년 5월에 머리 깨져서 죽을 뻔했었는데 우리가 광화문 내거리에서 이제 시위를 막게 전두환은 물러가라 뭐 유신잔당 소탕하라 뭐 이런 거예요. 뭐 전두환은 물러가라 훌라훌라 뭐 이런 노래도 하고 막뭐 대머리만 굴린다 막 이런 노래 있어. 그런데 대머리만. 그럼 막 페퍼포가 팍팍 되면 우리가 확 흩어질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그때 거기 랜드로바랑 그 매장이 쭉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거기 시민들이 있어서 팍 숨어서 시민 뒤에 숨었어. 그런데 전경이 지나가면서 유리창을 깨면서 때리는 거예요. 우리를. 네. 그런데 한 전경이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눈빛이 마주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머리를 때리고 이래서 끌고 갔는데 제가 그 순간 살려주세요. 아, 그럴 수 당연히. 그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데 저랑 눈이 마주치셨어요. 그 순간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그냥 지나와. 그 순간. 아마- 그때 만약에 나 머리통을 맞았으면 피 흘리면서 제가 이 얘기도 수치스러워서 오랫동안 못했죠. 근데 왜 수치스러우세요? 살려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래야지. 죽여. 어떻게 그렇게 돼? 그렇게 못하고 그럼 오히려 그러면 그게 진짜. 나는 진심에서 멀다고 봐. 그게 오히려 근데 더. 그 순간 그 눈빛이 딱 마주쳤을 때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근데 그런데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안 잡혀갔죠. 광화문 내거리에서. 그 광화문 내거리가 왜 그때 버스 하나 누가 돌진시켜서 문제됐고 네네네네. 그때예요. 살다 보면 누군가는 그런 도움의 손길이 오는데 네. 돌아보면 제가 만약에 그때 째려봤다거나 이러면 한 대 터지고 끌려갔겠죠. 오히려 네. 그러니까 제 본질은 그렇게 강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본질이 제가 누가 그럴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여러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네. 그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무 말 안 하고 볼 수도 있고, 그죠? 째려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저도 모르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크게도 본능이니까. 크게도 소리 안 질러. 그냥 살려주세요. 이런 거. 여기 뭐라고 저희가 입을 대기 힘들 정도로 그 감정이 뭔가 울림이 있네요. 네. 근데 내 친구 얘기 걔 더 웃겨. 그래 임규환은 임규환 가서 임규환 얘기해 어떻게 걔가 얘기 들어야지. 도망을 갔어. 네, 도망을 갔어요. 어떻게 그래갖고 살아남고 도발이가 있을 때? 됐어. 그런데 너무 힘들어. 더 도발이가. 힘들지. 자수를 차라리 하는 게 낫지. 그때는 남녀 차별이 엄청 심할 때예요. 네. 근데 자수를 하기도 힘들어. 그럼 그때 어떻게 했냐? 한 번 더 시위를 해. 그래갖고 가평가 비밀을 제공하는구나. 2차 시위를 조직했어요. 그래갖고 3명이 했는데 얘는 또 그게 참 운명이 있어. 그래서 관제구설이 없었나 봐 걔가. 그래갖고 얘는 잡혀가려고 그냥 애를 썼어. 그냥 형사 있는 대로 일부러 이렇게. 그런데 얘가 형사 있는 대로 가는데 다시 또 잔디밭에 있던 애들이 그때는 이 하이힐을 그때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대든 이렇게 뾰족한 거야. 그때는 그걸로 정경을 때려. 그래가지고 또 탈출하려고. 나 좀 잡아가라고. 코미디다 이거. 그거 아니라고 때리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다 그 운동권 친구들은 어머 쟤 잡혀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형사한테 자꾸 가는 거야. 잡아달라고. 또 탈출했어. 옷 바꿔 입혀가지고. 그래갖고 얘는 끝끝내 안 잡혔어요. 그리고 83. 이건 쇠뻑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운이 좋다 그래야 돼 나쁘다 그래야 돼 이거는. 근데 들어오는 게 나은 것 같아. 너무 고생했어요 내 친구. 그치. 근데 83년에 자율화 조치가 터졌어. 그래갖고 그때 이제 자수하라 그래서 자수해서 보안사에 3일 동안인가 조사받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끼리 만나면 왜 그 토정 비결 보면 올해 관제 구설이 있다 없다 봤어. 그랬더니 저는 있고 걔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운명론자가 된 거야. 그 뒤부터. 그래서 뭐를 했냐? 토정 비결을 공부하고. 제가 이게 맞구나 싶어서. 사주를 공부하고 뭐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갖고 그때 우리 학번대 운동권에 83, 84, 85, 86년 한 그때 운명론이 돌아가지고요. 우리가 사주도 공부하고 주역도 공부하고 막 그랬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당사주를 볼 줄 압니다. 네요 뭐. 존니의 보스 김이 잘하는. 말하고 마음 깨나